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냥 대부분은요, 재시생분들은 문제풀이 조금 해서 떨어진 분들은 없어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야 너 이것도 몰라 그러면 몰라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게 말이요? 이것도 몰라 그래요? 더 심하게 얘기하죠. 충격적으로? 됐다. 내가 되게 착하구나. 그건 안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신민숙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회계학 정현돈입니다. 저는 행정법 담당하는 김대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후시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재시생 여러분. 이분들도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올려주신 질문과 제일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직렬을 바꿔도 될까요? 많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무직 하다가 일반 행정 가거나 일반 행정 가다 세무직 가다 하면 그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 원점이에요. 그런 경우는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관세직이 9급에 국가직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직 떨어지시고 지방직 할 때 세무직으로 전환하셨다가 그냥 계속 세무직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시던 걸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지 맞아요. 않을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어떤 일이 없는 한 그냥 점수가 좀 더 나올까? 합격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 건데, 맞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거야. 문제는 바꿔서 예를 들어 세무직 갔어요. 회계세법을 안 해본 분들이 많을 텐데 가서 만족한다는 보장도 또 없거든요. 못하죠. 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행정법 힘들어서 왔는데 세무직 완전?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1월 달부터 갑자기 자기 이제 세무직 하기로 했다고. 너무 늦었어요. 1월부터는. 해봤는데 내가 너무 안 맞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부담이 돼. 이런 분들은 차라리 과목 수가 적은 시험으로 아예 옮겨 타는 경우는 있는데, 직렬을 바꾸는 거는 사실 좀 모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요즘에 엄청 올라오는 게 이제 진짜 많죠.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사실 교재 새로운 버전으로 사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25년도 버전으로 26년도 대비했을 때 합격에 지장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갑자기 엄청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본인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법학 과목 특성상 판례도 새로 쏟아지고 법도 좀 개정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돈을 좀 아끼는 분명히 효용도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좀 귀찮아지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좀 저울질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은 교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엄청 많이 물어보시고 심지어 재작년 교재 가도 되냐 그건 물어보는 안 분도 돼,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죠. 예. 너무해. 회계는 개정된 게 없어서 사실 작년 교재까지는 가능한데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교재 거기 뭐 필기를 많이 해놔갖고 그게 아까워서 계속 봐야겠대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인이 봤던 거에만 자신 있는 거에만 필기가 잘 돼 있지 막상 시험에 나오는데 본인이 좀 어려워했던 것들은 필기가 안 돼 있어. 특히나 문제풀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회계는 하나 새로 사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만 재작년 그 교재는 그만. 국어 교재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냥 저는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새로 사세요. 새 마음으로 내가 새 뜻으로 잡은 첫 번째 기본 이론서잖아요. 옛날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없는데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빼는 거고, 이건 더 필요한 거니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 옛날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건 왜 수업 안 해줘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 걸 보고 계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냥 대부분은요, 재시생분들은 문제풀이 조금 해서 떨어진 분들은 없어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숙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들이부어서 그래요. 재시인데 이거 퀄이 다 타야 돼요? 저도 사실 비효율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효율 추구하고 싶으면 기출문제를 오히려 혼자 푸셔야 돼요. 특히 재시라면. 근데 보통은 거꾸로 하죠. 나 베이스 어느 정도 있는데 기본 강의 내가 왜 들어? 나 문제풀이부터 합류할래. 동영부터 합류할래. 이러다가 그냥 작년에 내가 되풀이했던 그 문제점이 계속 그냥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점수대별로 다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회계학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내가 한 7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은 기본 이론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한 60점 맞았다. 그럼 사실 준비가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수업하면서 3년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봤는데 진짜요? 나중에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야 너 이것도 몰라 그러면 몰라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게 말이요? 이것도 몰라 그래요? 더 심하게 얘기하죠. 충격적으로? 됐다. 내가 되게 착하구나. 저 그래서 그건 안 그래요. 저는 그냥 되게
막 이러지. 거기서 너 이것도 몰라 이러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제가 회계학 몇 회 독했을 것 같으세요? 한 100번은 더 보지 않았어요? 제가 강사되고 130회 독했어요. 그런 저도 기본 강의 수업하다 보면 새롭게 더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몇 회 독했어요? 몇 회 독? 3회 독하신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 강의를 한번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마음을 다잡고 기본 강의를 들어갔는데 첫날에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해. 그럼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첫날이 좀 그래요. 국어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문법적인 것도 조금, 그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을 스킬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스킬을 똑같이 또 한번 듣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연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강화 시리즈를 들으세요. 저희가 독해 강화, 그다음에 논리 강화, 그다음에 문법 강화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요. 강화 시리즈를 듣고 20일 완성 모의고사,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밟아서 가기를 진짜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시기가 애매한데 막판에 내가 한두 달 정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 동안 기본서 회독하려면 8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근데 뭐 학원 수업이 5월에 있는 수업도 있고 7월에 있는 수업도 있으니까 난 그럼 7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혼자 한번 기본서 읽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빨리 시작하세요. 내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페이스로 다시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멘탈이 잘 안 잡혀. 그럼 제일 좋은 방법 그냥 책 들고요. 학원 오세요. 나 오늘 요거 페이지 요거 하나만 보고 가야지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눈 방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근본이에요. 너무 이쪽하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다. 실패한 게 좌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털어버리셔야죠. 살살살살 달래.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 심정을 들어보면 같이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 막 1, 2년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막 조급하고 슬프고 이런 경우 맞아. 있거든요. 얼마나 그러겠어, 선생님. 그러니까요. 남들 돈 버는데. 그러니까요.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1, 2년 별거 아닐 수 있고 여러분 제시하시는 기간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고민 많이 해보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람찬 직장 생활 하는데 밑거름이 충분히 될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떤 시험 아니면은 막 직장을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이때 다 한 번에 다 되셨어요? 다른 거는 다 한 번에 됐는데 저 대입 때 재수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재수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 때문에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되풀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거 한 번에 끝내야지 늦어지면 나 큰일 난다. 옛날 그 경험을 헛되이 하지 말자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인 감도 있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제가 또 회계사 1차 시험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고 회계사 2차 시험을 4번 봤거든요. 한 번 첫 번째 거는 잘 하고 1차는 금방 붙고 2차를 제가 4년 공부했죠. 근데 열심히 안 하셨어요? 놀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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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의외로 재시생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중간부터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저도 수강생들이랑 이제 친해지면 인스타 같은 거 친구하고 그러는데 재시생들이 그렇게 놀러 다녀요. 다 하는 것 같거든. 그럼 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꼴 나는 거. 제가 볼 때 재시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관리 열심히 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에는 선생님 뭐를 해야 될까요? 직장인분들이 요즘 그렇게 또 많이 고민하세요. 네. 직장인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에서는 저희가 직장인분들의 고민거리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꼭 안녕히 계세요. 합격하세요.